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각각의 행위들이 이벤트로 발생이 되게 되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이벤트들을 잡아 캐치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나 혹은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해서 특정한 어떠한 로직을 흘려가게 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벤트라는 거는 사용자의 행위를 잡아서 우리가 특정한 어떠한 로직을 흘리게 하기 위한 것들이 이벤트 처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처리할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라인 이벤트, 기본 이벤트, 키코드 수식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인라인 이벤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이벤트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디렉티브와 표현식 자체는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뭐 데이터를 바인딩 할 때 뭐 V 바인드나 V 모델을 사용한 것처럼 Vue.js에서 인라인 이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V-on 디렉티브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HTML 코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클릭 이벤트라든지 뭐 키업 이벤트라든지 했을 때 이러한 그 각각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트리뷰트로 온클릭 이와 같은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온클릭과 같은 이런 이벤트 어트리뷰트를 쓰게 되고, 여기는 스크립트 태그에 정의된 어떤 펑션을 호출하게 되죠. 근데 Vue.js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Vue.js에서는 우리가 그 Vue.js에서 쓸 때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나 여러 가지 기능들은 뷰 인스턴스에다가 넣는다고 했었고요. 그 뷰 인스턴스에 넣어 놓은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v-on 디렉티브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v-on 디렉티브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v-on 디렉티브는 이미 앞서서 그 디렉티브가 아니라 저 앞서서 뷰 인스턴스를 할 때 실습할 때 한번 잠깐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버튼 있는 부분에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어떠한 로직을 태우기 위해서 이 클릭 이벤트를 샘플로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것이 그 인라인 이벤트 Vue.js에서 인라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라인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골뱅이로 이렇게 표현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v-on 디렉티브가 요처럼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v 바인드를 사용했던 것처럼 v 바인드도 원래는 뭐 v 바인드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됐지만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v-on 디렉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v-on 해가지고 클릭 이벤트를 명시적으로 잡아도 되고,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요 앞에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골뱅이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Vue.js에서 인라인 이벤트를 잡을 때는 골뱅이 그리고 실제 그 이벤트 명을 적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 함수, 얘네들은 보통 이제 뷰 인스턴스의 메소드 옵션에 정의되어 있는 이렇게 메소드들을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보면 실제로 이 메소드 옵션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체인지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라인 이벤트를 사용을 할 때는 v-on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v-on은 잘 안 쓰게 되죠. 이제 골뱅이로 해서 이런 식의 표현식으로 뷰 인스턴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들 중에서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로 사용되는 이런 함수들은 여기 앞에 펑션의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라는 매개 변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 샘플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그에 데이터 체인지가 호출이 됐는지를 봐야 되니까 데이터 체인지를 하나 놓고요. 이 이벤트도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떠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지. 네, 이벤트를 찍고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변경이라는 버튼에다가 우리 이벤트를 줬으니까 변경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콘솔 로그로 찍었던 데이터 체인지가 호출이 되게 되고 마우스 이벤트라는 이러한 객체가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위치 정보도 있고요. 뭐 X, Y 좌표들 같은 것들도 있고 이 HTML 태그, 이 버튼 태그가 어떠한 뎁스를 가지고 있는지, 패스를 가지고 있는지들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타겟인 건지, 타입은 뭔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벤트 객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객체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인라인 이벤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벤트인데요. 기본 이벤트는 무엇이냐? 인라인 이벤트는 우리가 우리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기 위한 처리하기 위한 어떤 로직들을 그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호출시켜 주는 거였잖아요. 기본 이벤트는 우리가 정의한 게 아니고 뭐 브라우저나 기타 등등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러한 팝업 창들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IE가 됐건 크롬이 됐건 뭐 각각의 브라우저별로 이러한 팝업 창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 이벤트에 매핑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오른쪽 클릭을 해도 이 기본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커스터마이징된 어떠한 기능들이 제공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기본 이벤트들을 막아야 되고 그러한 기본 이벤트들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어떤 식으로 막는지 일단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버튼 이벤트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벤트가 발생이 돼요. 근데 내가 이 변경이라는 거를 클릭을 했을 때는 이러한 기본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처럼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버튼 이벤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v1 디렉티브를 바로 쓸 거고 오른쪽 클릭했을 때 기본 메뉴가 나오는 이벤트가 컨텍스트 메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1 디렉티브의 컨텍스트 메뉴는 우리가 디폴트로 정의한 거는 아니지만 이 브라우저 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막고 싶은 거니까 이 뒤에 프리벤트라고 적어주시면은 그 기본 팝업창 그 기능이 그 프리벤트니까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v1 디렉티브를 써서 요러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작업을 할 건데 요 점 있는 거는 이 뒤에서 이제 키코드 수식어 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이 수식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러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싶다. 약간 함축된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는 이런 것들은 다 스크립트로 녹여져 있어야 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수식어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Vue.js에서는요. 그래서 v1 컨텍스트 메뉴가 발생했을 때 프리벤트 걔네들을 사용하지 않게끔 막겠다라는 의미고 얘를 한번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한번 하고요. 원래는 여기서 요 쇼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팝업창이 났는데 변경해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벤트 수식어를 통해서 이 기본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본 이벤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키코드 수식어인데요. 키코드 수식어, 그러니까 수식어예요. 수식어는 방금 전에 프리벤트를 봤을 때 안 것처럼 이게 어떠한 앞에 v1 디렉티브가 있고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러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수식어라고 하고요. 이제 표현식은 뒤에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키코드 수식어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키보드로 이제 어떠한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엔터 키를 누르거나 탭 키를 누르거나 하면 어떤 특정 이벤트를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회 조건에 있는 인풋 박스에 데이터 내용을 적고 엔터를 치면 자동 조회하게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는 엔터 키가 눌렸을 때만 조회가 되게끔 제공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키 다운이나 키 업 이벤트에 걔를 걸어 놓고 스크립트에서 걔가 엔터 키면 이제 뭐 조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로직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Vue.js에서는 이런 수식어로 간단하게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저희가 이미 이 name이라는 인풋 박스를 뷰 인스턴스 할 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바인드 했을 때 죄송합니다. 바인드가 아니라 디렉티브 할 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에다가 이제 키보드가 입력이 됐을 때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 건데요. 어떤 걸 발생시킬 거냐면은 키업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작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온 키업이라는 이벤트가 있겠죠. 이거는 전통적인 HTML에 있는 기본 이벤트 어트리뷰트고 Vue.js에서는 온을 없애고 골뱅이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업이 됐을 때 엔터 키가 눌렸을 때만 어떠한 동작을 하고 싶을 때 동작을 하고 싶을 때를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거니까 한번 메소드에다가 이벤트를 처리할 이벤트 핸들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엔터 키 업이라는 이름으로 펑션을 하나 만들고 뭐 기능은 넣지 않을게요. 이게 눌렸는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로그엠 엔터 키업이라는 걸 한번 로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터 키업을 그대로 넣어 볼게요. 이러면 어떤 키가 눌리든지 간에 무조건 이 엔터 키업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프레시 하고 여기죠. 여기가 이제 네임 이벤트라서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우리가 열려 있던 뭐 컴퓨티드랑 왓치 컴퓨티드는 컴퓨터랑 왓치는 안 되고 라이프 사이클만 나왔네요. 업데이트도 나오고 엔터 키업 이벤트 핸들러 계속 호출이 되는 거죠. 엔터 키를 누르건 아니면 1, 2, 3, 4, 5를 누르건 그렇게 호출이 되는데 엔터 키만 눌렀을 때 얘가 엔터 키업이 호출이 되게끔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수식어를 적으면 되고 수식어 표현식은 점을 찍고 그 뒤에 뭔가를 적으면 되는데 키 코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엔터 키는 13이거든요. 그래서 엔터 키를 13으로 한번 적고 리프레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 2, 3, 4를 눌렀을 때는 엔터 키업이 호출되지 않죠. 여기서 제가 엔터를 한번 누르면 엔터 키업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통해서 특정 이벤트의 어떤 디테일한 기능을 더 딥하게 제공하는 기능이 수식어라고 보면 되고 그 각각의 수식어는 이게 어떠한 이벤트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어떠한 수식어가 있는지 찾아보고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3이라는 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13 키코드가 13이라는 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사실 이걸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탭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스페이스라든지 하는 이러한 그 얼라이어스가 되어 있는 수식어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13을 안 쓰고 엔터라고 명시적으로 저거를 주셔도 리프레시하고 다시 보면 1, 2, 3, 4, 5 할 때는 동작 안 하고 엔터 칠 때는 엔터 키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뭐 자동 조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리프레시를 한다거나 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니까 요 정도 이벤트 그러니까 Vue.js에서 뭐 인라인 이벤트를 쓰는 거, 기본 이벤트를 막는 거, 그리고 수식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키 이벤트에 연결되어 있는 키코드 수식어라는 게 있다 정도 알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